예, 제가 네. 드럼통 문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준희 대변인하고 말한 거하고 약간 조금 이제 관련되는 어떤 문제인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뭐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 평가를 받는 면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어떤 단기적인 어떤 쇼 그리고 돈을 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좀 현혹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중차대한 문제인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 실력 진짜 실력이 진짜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입니까? 시장 경제의 어떤 질서를 흔들기 위해서 일방적인 지금 이제 부채를 탕감하는 이런 것들라든지 특히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제 뭘 발족했습니까? 검찰 정치 검찰 조작 대응이라는 TF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TF에 해당되는 조사 대상에는 지금 대북 송금 그다음에 대장동 그리고 김용의 정치자금 사건 네. 이런 것들은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 지금 이제 추정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최민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들 중에 다수는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 났어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이화영 같은 경우는 7년 8개월 대북 불법 송금으로 이제 확정 판결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지금 들여다보겠다. 이것이 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뒤흔들고 있는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국가의 원리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국기문란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내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떳떳하게 하면서 압도적인 제1당이 TF까지 구성해서 당당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수순이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을 셀프 사면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북 송금 문제나 또 대장동 문제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공직선거법도 있고 위증죄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셀프 사면을 해주고 싶은데 대통령만 콕 집어가지고 셀프 사면하면 욕 먹을까봐 언저리에 있는 범죄자들을 지금 다 사면해 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한 거는 저는 강원도 사람으로서 그 최문수 강원도지사 알펜시아 관련 의혹이나 뭐 레고랜드 관련 의혹에 특히 레고랜드는 저도 이제 고발장을 제가 썼는데 그 알펜시아의 배상윤 회장이라고 있어요. KH. 그게 그 분이 지금 2022년에 도피했습니다. 그 해외 황제 도피라 그래서 웃긴 게 도피는 했는데 인터폴에 수배 중이고 언론 인터뷰는 또 하세요. 언론 인터뷰는 해요. 우리 취재진이 해외에 가서 도피한 사람 인터뷰하면 인터뷰는 나온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을 도피를 도왔던 KH그룹의 임직원들도 지금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본인의 본 범죄 말고 도피한 범죄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알펜시아의 의혹에 대해서도 들춰보겠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이런 거 다 저는 이렇게 가다가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도 검찰이 조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본인들 검찰 해체시키고 본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작했다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해체가 되면 검찰이 반박을 못해요. 그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누가 공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순으로 일단은 주변인들 민주당에 있는 역대 주변인들부터 이화영이건 뭐 누구건 다 셀프 사면해주고 이거 봐라 검찰이 다 잘못했다 라고 우긴 다음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셀프 사형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렇죠. 공소 취소는 이미 정성호 전 국회의원이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그분이 말했던 방법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면 된다라고 평소에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고 강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 되면 공소 취소를 가장 먼저 할 것이다. 아니 검찰의 역사 중에 공소 취소가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네. 역사를 좀 새로 만들겠다는 그 건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그 공소에 대해서 적이 판단하라고 올리라고 했을 때 과거에 우리나라 과거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때 적이 판단하라고 위에서 부장이든 차장이든 지시를 내렸는데 무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죄 구형을 하던가 공소 취소를 무죄 구형을 한 게 이문정 검사밖에
없고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된 것이고 공소 취소를 한 역사는 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 저- 뭐 속보 지금 유수정님께서 뭐 아닙니다. 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내일이죠. 내일 이제 아침 10시경에 예, 재판이 예. 시작되고요. 예. 아마 내일 이 시간쯤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결정이 난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 해체 또 검찰이 본인들을 가지고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다, 다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겨 넣기를 해가지고 정무적 진흙탕 싸움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여기서 지금 패스트트랙법으로 그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그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전당대회 TV 토론회에서 나한테 공소 취소 그렇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얘기가 이제 공소 취소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조홍천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네. 조홍천 의원 검사 출신이시죠? 네, 아니 조홍천 의원이 이제 그 정성호하고 이제 사실 동기 동기인데요. 18기. 네, 사법시험 18기. 굉장히 이제 잘합니다. 네. 잘하는데 조홍천 의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성호가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옹호한 척하는데 아니다. 절대 아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도 않고 옹호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을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네.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 취소라든지 그런 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드럼통 시리즈 또 혹시 준비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일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느냐. 오늘 방송을 나갔더니 전부 다 민주당 패널들은 발부된다? 구속영장 발부된다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경호처 이제 직원들에게 총을 뭐 보여주고 네. 해라라는 그 이유를 많이 대는데 네. 그거하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뭔가 선전적이고 자극적으로 보이는 건 맞지만 그거는 구속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총을 보여줘라 그런 내용이 일단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만 나왔다는 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경찰이 불법 체포 영장을 들고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경찰에서 혹시나 총기를 들고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럼 우리도 무기가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도 무기가 있다 해서 그 무기 쓸 수 있는 매뉴얼이 뭐냐 확인해봐라라는 그런 대화석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상대의 무력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매뉴얼 점검이었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맥락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쏙 빼고 앞뒤를 쏙 빼고 그냥 총기가 있는지 한번 이제 좀 보여줘라, 총기 있는 걸 보여줘라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구속 사유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예를 들면 찜질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주무신 게 아니잖아요. 네. 주거지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증거인멸 이미 다 압수수색 다 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압수수색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고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못 합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관련자도 다 재판 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도주 우려 뭐 지하 상가에만 가도 사진 찍혀 실시간 보도되는데 도주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경호원들 수십 명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제 법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총 얘기가 나온 게 그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고위직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뭐 농담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영장 청구서에 그 경호처 고위직 중요 인물 중에 경찰 조사 초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여서 변호인 참여하에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진술을 번복을 했다. 그 언론에 다 나왔는데 뭐. 예, 언론 나왔습니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반대로 검찰이
검찰이 회유한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혹은 아까 특검팀이죠. 특검팀이 변호인 참여에 대한 보장권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그때 받아낸 진술이 무슨 뭐 총을 이러라고 했습니다. 저러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 앉혀놓고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또 없어요? 그날 이런 얘기 나누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사의 부실한 조사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거 없는 진술을 가지고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여준 전 장관이 네. 그 매체에 나와서 어떤 얘기가 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 밑에서 좀 수석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는 윤여준 전 장관이 저는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계속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 그거야 뭐 본인의 어떤 정치 성향인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 밑에 수석 한번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 선대위원장이 뭐 윤여준 씨가 무슨 또 보수라고 저런 식으로 아니죠. MBC에서 타이틀을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이재명이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을 하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으로 정말 중요한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본인의 사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이런 것을 배우 지금 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이재명 같은 사람 밑에서 수석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참으로 요즘 많은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아무리 뭐 정권이 좋고 권력이 좋고 할지라도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을 소신을 이런 식으로 쉽게 바꾸면서 정말 그냥 막 그 혹세무민하듯이 그 국민들 현혹시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스럽고 저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뭐랄까 빵을 떡고물 툭툭 잘 던져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김종인 특사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 이제 뒷방 늙은이로 취급도 안 해주고 있는데 아이고 위원장님 한번 미국 특사로 다녀오시죠. 이렇게 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특사로 가면 비행기를 보통 뭐 비즈니스 뭐 이런 걸로 타고 갑니까? 퍼스트 펄스트는 퍼스트는 왕복 한 2천만 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왕복 1,000만 원이 넘는 2천만 원 정도? 네, 왕복 2천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 현지에 도착해서도 최고급 호텔에 묵고요. 아. 거기서 해주는 의전이 네. 거의 뭐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의전이 굉장히 대통령 좋습니다. 준하는 어떤 그러니까 대접을 예. 받죠. 그 현지에 있는 외교관들이 전부 다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최고급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G7에서 한번 만났던가 혹은 아니면 나토에 참석해가지고 한번 만나던가 지금 아니면 민주당의 그 관련 인사들이 지금 다 무슨 미국 문화원이나 미국 대사관의 관저를 폭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요직에 앉히고 또 미국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추종하는 세력들을 앉히고 나니까 미국에서 뿔이 안 나겠습니까? 뿔이 났겠죠. 그렇죠. 네. 예. 예, 또 한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지금 주된 법안들을 보면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또 이제 그 양국관리법이 대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해서 지금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데요. 방송 3법이 지금 얼마만큼 지금 문제가 있느냐? 일단 방송 3법의 간단한 내용은 일단 그 공영방송 관련된 이런 어떤 이사들 숫자를 지금 이제 늘리는 어떤 문제와 그 다음에 보도국장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로 해서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 후보 추천위에 100명 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이사 수를 늘리는 데에서는 지금
방송 관련된 단체, 예를 들면 뭐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들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언론 학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추가로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민노총 산하의 민언연이 지금 이제 방송 관련된 이런 어떤 기자협회다, PD협회다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좌파 성향의 이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또 대표성도 의심스럽죠. 왜? 언론 학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떤 언론 학회가 갈 것이냐 이런 대표성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인데 자 이게 지금 대상이 지금 공영방송에 해당되는 KBS, EBS, MBC뿐만 아니라 보도 채널도 포함하고 있어요. 보도 채널. YTN, 연합뉴스까지. 예. 자, 그래 되면 YTN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도 책임자를 임명 동의제를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은 명백히 사회재산 침해고 민간 기업의 경영권 침해입니다. 그런 어떤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국민과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속도전을 내면서 지금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그리고 보도 채널 더 나아가서는 언론 자유의 심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좌파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법인데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자, 방송 장악을 하려고 저렇게 입법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지금 온갖 이제 트집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경찰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현장에서 바로 그냥 영장을 제시하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해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핸드폰이 그 자리에서 압수됐습니까? 압수됐습니다. 압수돼서 그건 몰랐네요. 몰랐죠.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핸드폰이 지금 없습니다. 영장이 왜 나왔지? 그래서 영장이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그렇게 막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 영장을 도대체 어떤 근거를 어떤 제시해가지고 혐의로? 판사가 내줬느냐. 예. 그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드러난 거는 뭐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 정도밖에 뭐 그 정도밖에 드러났잖아요. 그 없는 정도로 건데 핸드폰 없어요? 그 핸드폰 압수할 수 있을까? 좀 하여튼 의아합니다. 어쨌든 경찰 출동한 목적이 뭐냐면은 네. 그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진 MB 사장한테 법인카드 10년도 더 된 겁니다. 네. 그거를 사적으로 썼다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 거예요. 네. 그 관련돼서 나갔는데 그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사실은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그 법인카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네. 본인이 워낙 떳떳하니까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본인이 그때 퇴직할 때 퇴직을 하루 전날 네. 바로 그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뭐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이분한테 감사하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치 빵을 산 거예요. 그분 네. 다 주려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안 내도 되는 법인카드 내역을 냈다. 두 번째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거 조사받아 나갔는데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거 이제 포렌식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수 방통위원장 지금 핸드폰이 포렌식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쫓아내겠다.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쫓아내겠다. 왜? KBS 사장, 공영방송 사장 바꾸려고. 네. 그럼 공영방송 사장 왜 바꾸느냐?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악마와 자금, 어디에다 악마 자금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그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요, 그건 전부 다 덮어주고 무력화시키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즉 KBS 사장, 공영방송을 민주당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첫 단추인 이진석 방통위원장을 내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KBS, MBC 등등의 사장들을 내쫓기 위해서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KBS나 MBC 노조를 동원해서 이제
그 이제 적폐청산위원회와 비슷한 예를 들면 KBS에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런 어떤 조직이 진미위. 인민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사장 나가라고 이제 덜덜덜 볶으면서 결국 이제 사장을 압박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버티고 있었던 당시에 KBS 이사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는 학교까지 쫓아가고 또 탈탈탈 털었는데 강규영 이사는 거의 뭐 틀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겨우 나온 게 김밥 2,500원 뭐 이런까지도 이제 문제시 여겨서 방통위에서 당시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 강기영 이사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당시에 KBS 사장도 그렇고 강기영 이사도 그렇고 소송을 통해서 다 이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것을 학습 효과 삼아서 그때보다 굉장히 좀 세련되게 네. 큰 어떻게 보면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특히 여론의 어떤 그 무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러나 분명히 이제 쫓아내려고 네. 지금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이재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제 방송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단순히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과 우파 보수 진영 제가 볼 땐 전체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리박 어떤 스쿨 문제도 그렇고요. 오늘 윤상현 의원의 어떤 압수수색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경찰 수사 받았는데 또 이렇게 그렇죠. 그 압수수색이 와서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과잉 수사의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건들이 더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참에 한번 커밍을 하면 어제 경찰서에 가서 명예훼손 수사를 받고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송을 또 많이 하면 그런 고발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커밍아웃 한 명씩 할까요? 예, 저도 들어오는데 3주 전에. 들어오는데 저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압박 네. 사항들이 갈수록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년 9월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신은 뭐 대선이 열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전입니다. 그 계엄도 전인데 그때 지역 카페와 뭐 코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관성에 코나이. 대해서 막 중국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고발이 언제 됐냐면 올해 3월달에 고발이 됐어요. 작년께. 네, 작년께. 그래서 올해 3월달에 고발이 돼서 그 조사를 한 2, 3주 전에 대선 끝나고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네. 대선 끝나고 조사를 받고 뭐 지금 저는 제가 변호사니까 그냥 판례 제출하고 끝냈는데 그러는데 이게 정말 일반 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반대 퇴진 운동을 하던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비판을 하던가 했을 때 이거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그 민주 파출소인가 뭐 거기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을 압박하고 고소하는 것 같은데 저야 변호사지만 그렇다 치고 이거 홍석준 의원님이야 또 원래 이렇게 전사처럼 싸우시는 분이니까 익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 생각이 되고요. 방통법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좀 법이 좀 희한하게 되는 게 뭐 사장 국민 추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100명을 선정해서 사장을 국민들이 추천하고 또 뭐 KBS나 이런 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는데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 단체가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병원 이사회 있잖아요. 국립병원 이사회는 대통령이 지정한 시민단체, 대통령이 지정한 환자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방송법은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시민단체에 한두 명씩을 집어넣어서 본인들 우호 지지 세력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견고하게 가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여러 행태들을 보면은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일단 첫 번째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장관 후보자 네. 인선을 낙마 한 명도 없이 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흔들어놔야 된다. 여론 네. 시선 돌리기 네. 물타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내일 이제 영장 청구하는 거 내 결과 나오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또 내일이나 모레 또 어떤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릅니다. 네. 예를 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네.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관련됐던 당직 맡았던 주요 당직자분들 네. 그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이건 외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영장 받아서 압수했다. 그것만 보여주면 하루 종일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또 김 여사 소환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뭐 소환을 요구했는데 뭐 또 지하를 가게 해달라 하더라 등등 이런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도배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에는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방법이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론 전쟁, 여론 투쟁은요. 지금 의석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스피커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또 접근 나선에 따라 가지고 여론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전쟁에서만큼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다. 여론을 이기면은 우리가 연말에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가장 황당하네요. 그 경찰 출석에 조사를 받으러 가다가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몸 수색을 해서 휴대폰을 그렇죠. 뺏겼다는 네네. 거는 네네. 정말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게 조사 그럼 누가 조사를 받으러 가고 누가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휴대폰을 갖고 가겠습니까? 어쨌든 특검이 윤상현 그 두 개 다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특검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윤상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이 특검이 또 어디까지 칼을 겨눌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